자, 반갑습니다. 국어관서 유대종입니다.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난도는 6평보다는 좀 떨어졌죠. 근데 항상 이렇게 9평의 뒤통수, 9평 때 엄청 쉽게 내고 수능 때 이제 뒤통수를 심하게 가격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옛날에 기억나는 게 9평 등급컷이 100이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수능 때 완전 엄청나게 어렵게 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평가원은 난도를 조절하려고 이제 내는 것 뿐이지 이 난도로 내겠다고 확정을 짓는 게 아닙니다. 항상 유념하시고, 단 사람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잖아, 그지? 나는 누군가한테 어려운 시험이었을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 쉬운 시험이었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어렵다는 얘기는 좀 난도가 쉬웠으면 점수가 삑 올라야 되는데 내 점수는 그대로일 때 등급은 떨어져 있겠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항상 이렇게 생각해. 지금 6월, 9월 잘 보고 수능 때 못 보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능 때 잘 보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결과에 일일비하지 마세요. 제발. 항상 제가 모의고사 볼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6평 잘 봤다고 기뻐하고 9평 못 봤다고 슬퍼하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모든 게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11월에 잘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럼 일단은 문학, 독서, 그 다음에 선택 과목 중에 이제 엄매랑 화작이 있었는데 전체적인 경향성을 한번 훑어보면 문학 같은 경우는 좀 기본적으로 이 보기를 똑바로 읽지 않으면 좀 털리는 그런 어떤 문항이 이제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좀 이제 보기를 중심으로 읽었다면 굉장히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들이 이제 존재를 했다. 특히 이제 29번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29번 자체가 보기는 아니지만 주변에 있는 보기,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보기는 평가는 응집적 해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기는 평가원이 여러분한테 전해주는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판단 기준을 그냥 쌩까고 그냥 여러분 멋대로 해석하다 보면 노래와 이야기도 막 얽혔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보기를 중심으로 정확하게 관점을 잡고 접근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한 이제 전형적인 측면의 문제들, 결국에는 이제 태도나 결국에는 이제 자아와 세계 뭐 이런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주변 상황에 대한 나의 반응, 주변 상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나의 반응은 어떠한지, 정서적 반응 혹은 행동적 반응, 이런 것들, 그러한 의도가 있었는가, 의도성, 인물들 간의 갈등 관계가 명확한가, 외적 갈등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없는데 있는 것처럼 외적 갈등 유무 가지고 장난친다고 말씀을 드렸죠. 즉 정서, 태도, 갈등. 문학이 항상 추구하는 이런 측면들. 정서는 이제 서정 장르의 기본이죠, 그죠? 그리고 인물 역시 인물의 심리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인물의 심리는 자극이 들어와서 심리가 나왔을 거 아니냐, 그죠? 그러니까 상황과 반응이라고요. 그 다음에 태도도 똑같은 상황일지라도 각자 다른 태도를 보일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이제 갈등 관계도 내가 말씀드렸듯이 결국 자아와 세계의 갈등과 대립으로 전개되는 것이 서사의 본질이라면 이들의 외적 갈등 유무를 이제 물어보는 것이 시험 문제 잘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전형적인 측면들을 계속 건드려주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 독서화, 그러니까 사실 노래와 이야기도 마찬가지였고 결국에는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지금 과정으로 이제 끊어서 제대로 읽어줬다면 매끄럽게 좀 풀리는 거야. 즉 과잉 추론하지 말고 그냥 독서처럼 있는 그대로 주어진 대로 고지고대로 담백하게 읽어나가시면서 단 보기와 협력하면서 읽는 거지. 그죠? 보기에서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했잖아. 이야기 필요하다고 했잖아. 그럼 이야기 쌩까고 읽으면 안 되겠죠,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면서 이제 협력하면서 반응을 했어야 되는 문제가 바로 29번인데, 딴 거보다도 문학은 보기 중심 사고를 한다. 그 다음에 전형적으로 이제 문학에서 배웠던 효율적 판단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독서와의 경향성은 굉장히 이제 자주 보이고 있는 경향성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용학의 그리움이랑 이시영의 내 마음의 고향이 같이 나왔을 때 기억나세요? 거기서 누군가 나를 부르는 것 같았어. 근데 실제로 부르는 것 같았을 뿐 누군가 나 부른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내버리는 거야. 그죠? 아주 팩트 위주로 그냥 출제를 해버리는 겁니다. 샤갈의 말, 그죠? 뭐 3월에 눈이 내린다. 뭐 이런 어떤 샤갈의 마을에 눈이 내리면 뭐 올리브 빛으로 물이 들고 막 등등 나왔잖아. 그때도 시험 문제가 보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공강정책 심사기냐 아니냐라는 이제 독서처럼, 그죠? 이덕무의 우원에서도 나와 있듯이 나는 이제 뭐 시정에 살면서 뭐
명리를 추구하냐, 시정에 살면서 근거를 추구하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의 독서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지금 계속 독서와 경향의 문제들을 지금 쳐놓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안 뚫린다 싶으면 팩트 체크를 꼭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야. 그 독서 같은 경우는 보시면 영역별로 약간 접근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물론 텍스트, 즉 문장, 그리고 문장과 문장의 연결, 더 나아가서 구조적 질서, 그죠? 대비, 문제 해결, 과정, 양적 관계 이런 것들이 영역별이 아니더라도 다 있으면 마찬가지지만 좀 더 비중과 강조하는 포인트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자유의지와 관련해서 자유의지와 결정론과의 어떤 상관관계를 얘기하면서 자유의지에 찬성하는 사람과 자유의지에 반대하는 사람을 나눴어야 된다는 점에서 우리가 봤던 철학 지문, 에피쿠로스 지문과 굉장히 유사점을 지녀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입장을 확고하게 하지 않으면 문제를 틀려버려. 에피쿠로스 지문이 지부근을 버벅거린 사람도 바로 이 우리가 배웠던 이 반자유주의 요 지문을 굉장히 버벅거려서 확률이 좀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바타와 어떤 본 대상이 상호적인가, 어떤 피사체만을 영향을 주는 것인가, 물체들 간의 영향인가, 이런 어떤 디테일성을 물어보는 문제들도 이제 출제가 되는 건 과학기술의 종특이죠, 그죠?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접근하면서 이 지문 읽는 것 자체는 요번에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요 과학 지문이 조금 어려웠던 사람, 과학기술 지문이 좀 어려웠던 사람은 OIS, DIS 지문, 그죠? 기억나시죠? 사진 조정, 사진 낼 때 흔들림 조정. 흔들림 보정과 관련된 지문을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학 지문에서 좀 버벅거렸다면 에피쿠로스 지문을 좀 이제 읽어 보시면서 자기가 좀 버벅거리는 문제가 있을 거야. 한두 문제 같이 이제 점검하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입장을 확실하게 잡아나가는 이제 인문 철학 지문과 더 나아가서 이 디테일을 추구하는 과학 경제 기술 지문에 어느 정도의 어떤 구획점은 가지고 들어가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요즘 평가원이 그런 거 강조하거든요. 가지문에 이제 가령 이제 뭐 박재가와 이덕무에 대한 입장 차이를 얘기했다면 나에서는 중국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객관적인 팩트와 인과적 서술 위주로 기술을 하는 어떤 지문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런 디테일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도 영역별로 어떻게 접근할지, 그죠? 법 지문은 개념과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이제 인문철학 지문에서도 이제 개념과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어떤 기준점들을 이제 잡아나가란 말이죠. 알겠죠? 그리고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는 이 기본기 굉장히 이제 중요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접사 판단 있죠, 그죠? 네, 접사 판단일 때 여러분이 이제 끄덕이다라고 할 때 끄덕, 반짝 이런 것들이 이제 따로 떼서 이제 부사처럼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고 저랑 이제 배웠던 1패턴, 2패턴, 3패턴 기억나시잖아요. 부사어는 용언을 수식한다라는 그 기본적인 조건만 있었으면 반짝 빛났다, 그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었던 문제들이 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사가 용언을 수식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접근한다면 그러면 이제 따로 떼어내서 부사였는데 좀 들어오면서 접사가 들어오면서 이게 동사화가 됐구나라는 얘기.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는 문제. 그게 이제 37번 같은 경우가 그랬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그죠? 맞나? 37번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개념, 기본기 개념, 가령 이제 받침 발음의 원칙이 있는데 이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잠근 단순화를 분리하자는 문제는 평가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출제해온 경향성이기 때문에 그런 경향성도 이제 물어보고 있단 말이야. 알겠어? 그리고 이제 매체 효율과 관련된 문제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여러분이 효율적으로 좀 이제 결국엔 매체를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풀어야 된단 말이죠. 그럼 매체에 대한 기본 개념어들을 좀 담지하고 있어야 되겠죠. 하이퍼링크라든지 상호작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쌍방향성이라든지 뭐 그런 어떤 워딩들 6평 때는 시의성 몰라서 틀린 사람들이 있고요. 그죠? 이런 워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이 친숙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좀 친숙해야 된다. 뭐 누리집, 홈페이지, 그죠? 채팅창에서 일어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6평 때는 자료를 뭐 예비평가 때는 자료를 공유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상호작용 말씀드리고 복합 양식성, 문자와 사진 이런 것들이 문자는 문자, 사진이면 사진 이게 아니라 같이 어우러질 때 우리는 그 복합 양식성이라고 하고 시각, 청각이 합쳐진 건 동영상이다. 뭐 이런 어떤 기본적인 개념 틀을 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매체는 이제 예를 들어서 매스미디어와 뉴미디어가 있고요. 그죠?
그런 것들의 특징을 이제 잘 정리를 해놔야겠지. 그리고 이제 매체 자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매체 자료에서 뭐 비율 자료라든지 이미지 자료라든지 6평 때는 뭐 화살표가 위로 올라가서 점점 관광객 수가 늘어나고 있고요. 당일보다 숙박이 더 많고요. 이런 대비 자료라든지 흐름 자료라든지 이런 어떤 매체 자료를 이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가,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본단 말이죠. 이 정보의 측면에서도 그죠? 그리고 이 정보에 이제 생산자와 수용자가 있단 말이야. 생산자가 만약에 기사라면 그 수용자는 이제 그걸 보는 사람들이겠죠. 그럼 보는 사람들이 SNS에 퍼나를 때 그대로 공유를 해야 하지 그 기사를 수정할 수는 없어.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그 대신에 이제 참여를 할 수 있는데 뭐 불호, 좋아요, 싫어요. 그 다음에 SNS에 공유하기. 그 다음에 이제 뭐 대댓글과 댓글을 달므로써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댓글이나 대댓글을 보면서 정보를 제공한 사람들, 정보를 생산한 사람들이 자신의 피드백을 하거나 혹은 이제 뭐 즐거운 반응을 보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이제 시험 문제로 계속 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약간 언어에서는 여러분을 존중해 주는, 여러분한테 약간의 좀 메리트를 주는 것 같은 게 아주 언어를 기본기 위주로 쉽게 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매체 같은 경우는 이 개념어와 태도가 어느 정도 정립되면 빠른 속도로 읽을 수 있게 커버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문제 해결 과정. 항상 장문과 매체는 문제 해결 과정이 많아. 그래서 무엇이 문제이고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고 해결을 그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점검하는 게 굉장히 많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화작은 좀 길었을 거야. 5문항짜리도 있고 협상 지문도 있어 좀 어려울 텐데 협상 지문일 때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협상의 결과물이 무엇인가. 그래서 협상의 결과물이 뭐야? 결국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야? 라는 어떤 협상의 결과물을 잡고 그죠? 결국 그래서 이거 부지 설정하자는 거야. 부지는 이미 Y동이든 Z동이든 이미 결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이제 1층, 2층, 3층인데 3층에 대해서 무엇을 건설할 것인가? 도서관이야, 체육시설이야. 체육시설은 뭐 다른 동에 있대. 그러면 이제 뭐 버스를 연결해주고 뭐 등등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줘야 돼. 그래서 결론이 뭐야 라는 것과 그 결론으로 가기까지 어떤 서로에 대한 설득의 과정, 여기까지 양보합니다. 저는 여기서 양보 못해요. 뭐 당신에게도 이익이 있고 우리한테도 부담이 됩니다 라는 그런 발화의 특성들은 약간 2015, 2016년의 장문을 좀 닮아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같이 이제 화작은 역시 기출로 연습을 좀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문제 해결 과정이 굉장히 많았고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부분은 학습을 할 때 올바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문학을 할 때 문학을 해석하는 법을 특히 C파트에서 그죠? C파트에서 문학을 이렇게 해석을 해라. 그거 자체 뭐 명사의 밑줄 이건 무슨 뜻? 그 내신스럽게 이제 학습을 할 수는 없다. 알겠어? 특히 이제 EBS는 약간 좀 그런 경향성이 있을 수, EBS 연계를 배울 때는 그럴 수는 있겠는데, 이렇게 사실, 29번에 이 노래와 이야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사실은 좀, 여러분들 이게 EBS 배운다고 해서, 뭐죠? 그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제대로 뚫을 수 있어야 되는데 31번에 분명히 여러분 그 시는요 노래의 성격을 되찾아야 할 뿐만 아니라 왜냐면 이제 노래로 부르진 않잖아. 옛날에 고전 시가였는데 이제 노래는 빠졌잖아. 이제 더 이상 노래를 부르진 않아요. 그죠? 근데 이제 시가 노래의 성격을 되찾아야 하므로 노래하고 싶은 시인은 말 속에 은밀히 심장의 박동을 골라 넣는다라는 것은 그죠? 말의 이야기가 연결된 게 아니라 감동을 반영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시인은 자신이 짓고자 하는 그 시에 감동을 반영해야 되는데 문제는 감정의 과잉으로 상처가 깊어진다고 보기에서 나왔잖아. 그게 뭐야? 그러나 내 격정의 상처는 노래의 시이 더 난다. 노래로 더 난다. 그죠? 그죠? 무슨 소리야? 결국에는 감정의 과잉, 너무 과잉되게 이제 일어나면 오히려 이제 상처가 깊어지기도 한다. 그럴 때 나는 뭐예요? 결국에는 노래는 심장. 우리가 뭐 그런 얘기 하잖아.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뭐 이런 얘기잖아. 근데 이제 뜨거운 가슴만 강조하다 보니까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성이 이제 줄어들 수가 있고 그런 이야기성을 이제 결국에는 제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야기 없이 어떤 심장만 가득한
그죠? 여기 나왔던 이제 노래는 심장이니까 그런 것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는 뇌수라고 했으니까 뇌수에 박히면서 어떤 말하고자 하는 바 뭐 이런 가의 어떤 종가처럼 사회를 비판할 수도 있고요. 그죠? 사회 중에서도 이제 그 굉장히 이제 폐쇄적이면서도 굉장히 기득권층을 형성하고 있는 어떤 종가. 뭐 종가만 비판한 거겠어요? 좀 확장적으로 비판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종가를 비판함으로써 뭔가 이야기를 말하고자 하는 말을 얘기하고 있잖아. 구체적인 서술이잖아. 종갓집 이야기잖아. 그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결국엔 나는 그래서 감정에만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야기를 통해서 뇌수와 함께하는 그런 시를 쓰겠다라는 얘기지. 그지? 그러니까 29번에 4번 같이 그 노래의 어떤 성격이 약화된 말에 우리가 노래가 주는 감동을 불어넣는 상황. 이제는 노래를 아무도 악보를 그리지 않아. 그 대신에 이제 은밀히 심장의 박동, 그죠? 노래적인 요소, 감동의 요소를 좀 골라 넣는 거야, 그죠? 심장적 요소 그런 것들을 이제 불어넣는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이 부분이 말의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연결된 상황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죠. 생각해봐. 그러니까 이야기를 데려오잖아, 그죠? 심장의 박동을 골라 넣었는데 이 격정, 감정의 과잉이잖아. 감정의 과잉이 격정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야기가 요구된다는 건 이 앞에는 이 B 파트에서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이게 왜 독서하라고 했냐면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해야 되는 수, 그죠?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지금 뭐야? 감정만 있을 뿐. 그러니까 이야기로 처방한다는 건 여기서는 이야기가 중시되지 않거나 이야기가 거의 없다는 사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직접 연결됐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 문제 해결은 차이가 있기 마련이야. 문제 해결은 다르니까 집어넣겠지. 그 다른 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여기는 이야기로서 해결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러면 이야기가 내재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로 처방을 해준다는 얘기는 여기서는 이야기가 지금 직접적으로 연결된 상황이 아니라는 걸 방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서처럼 풀라니까. 문제 해결은 차이가 있어. 해결을 이야기로 처방을 하지. 그러면 이야기 처방 전인 거야 여기는. 지금 그러니까 말 속에 은밀히 심장의 박동을 골라서 넣는다는 것은 그 문장 자체도 좀 감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심장, 가슴을 뛰게 하는 감정적인 측면을 강조한다는 얘기지.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이제 집어넣는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그게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상처라는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야기는 해결책을 갖고 온다는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내가 이렇게 해석을 우리가 하자 이게 아니라 텍스트를 있는 그대로 좀 읽어주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이제 독서에서 얘기하는 게 문제 해결, 뭐 과정. 문학에는 문제 해결 없겠어요? 문학에서 문제 해결이 사실은 이제 상황과 반응인 거야. 문학에서 이제 과정이 없겠어요? 그런 것들 슬래시면서 접근하는 거지, 그지? 결국에는 뭐냐면 독서와의 경향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독서처럼 무조건 다 읽을 수는 없어. 문학은 문학의 본령이 있는 거야. 독서는 지문에 이제 필자의 생각을 반영하지만 문학은 이제 보기에 필자의 생각들을 이제 응집적으로 반영하기 마련이죠. 작가와 시를 지은 작가와 보기의 어떤 출제지는 다른 경향성을 보일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우리는 보기에 맞게 응축적으로 사고해 주는 것이고 문학이 요구하는 전형성을 효율성 있게 풀어나가면서 개념어들 다 적용하면서 더 나아가서 거기에 좀 이제 문제가 안 풀리고 좀 어려울 시에 아마 29번 어렵고 버벅거렸겠죠. 그럴 때는 아마도 이 독서적인 어떤 경향성을 약간 가미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좀 필요하겠다라는 것이야. 이 문학 진또배기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학 진또배기가 개강을 하고 진행 중인데 문학 진또배기 좀 참고하시고요. 이거는 독서 총론이랑 독서 진또배기. 뭐 제가 제 강의를 이제 홍보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어와 매체는 이제 여러분들 어매 총론 관련해서 이제 뭐 가볍게 빠른 속도로 읽어 나가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언어 스팀팩이라는 또 이제 문제풀이 강좌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이제 접근을 하시고 매체 스팀팩은 이제 15회분의 어떤 문제들을 제공해 드립니다. 매체 쪽에서 지금 아직도 버벅거리는 사람들은 참조하시고 화작은 이제 화작 종론 짧게 한 3, 4강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화작 스팀팩도 있어요. 그래서 화작 스팀팩은 이제 강의를 하진 않지만 문제로서 기출 문제들을 이제 정리를 가볍게 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문학은 문학대로, 독서는 독서대로, 언매는 언매대로, 화작은 화작대로 여러분이 해야 될 어떤 것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화작에서는 선지 판단 연결성, 그러니까 앞뒤 선지 이 자료를 통해서 이게 진짜 활용이 되는가, 이 자료를 통해서 이걸 주어졌는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을 통해서 뒤가 정말 구현되는가 꼼꼼히 따져보시면서 접근을 하는 문제가 꽤 많았거든요. 화작을 선택한 사람들은 이미 선택을 했잖아. 시간 압박이 좀 있을 거야. 그러니까 화작 선택자들은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EBS에 좀 몰빵을 좀 하시면서 그러면서 문학 화작 선택자들은
EBS 변형 문제들 많이 하시고, 그죠? OBS가 있어요. 제 수업은 EBS 좀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작이나 독서는 감을 유지하세요. 너무 괴랄하게 많이 풀지 마. 이것저것 많이 끌어다가 막 양치기로 푸는데 지금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제 감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하루에 뭐 독서 8개 뭐 언제 다 해. 그러니까 다른 과목도 공부를 해야지. 그러니까 감 유지를 하세요. 그런 상황에서 문학 기출들을 좀 하면서 좀 어떤 태도, 내가 어떤 태도를 지녀야 되고 이 개념을 어떻게 처리할지, 여기서 결국 시간을 많이 벌어야 되거든, 이 두 개에서 니네들은. 그리고 이제 언매 선택자 같은 경우는 이제 언어 파트를 통해서 마지막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매끄럽게 확실히 시간은 안배가 되거든요, 얘네가 언매 쪽이. 그러면서 독서는 이제 감 유지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많이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문학 기출, 그 다음에 EBS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죠? 이 신경을 쓰는 포인트가 언어와 그 다음에 이제 문학 쪽 신경을 쓰시고, 이쪽은 문학 쪽, 문학에 거의 올인. 그 다음에 얘는 언어와 문학 쪽. 독서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감을 유지하는 용도로 좀 쓰라는 얘기예요. 하루에 한 3개 정도 하면서, 2개, 3개 정도 하면서 감을 유지하고, 비기출 하나, 뭐 기출 2개, 뭐 비기출 2개, 기출 하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모의고사도 디립다 많이 풀지 말고, 모의고사 디립다 많이 풀지 말고, 어차피 일주일에 하나면 충분해. 일주일에 하나,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기출 모의고사 하나, 그 다음에 비기출 모의고사 하나, 뭐 이런 걸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9월 총평 이렇게 대략적으로 정리해드렸고요. 여러분 딴 거보다도 일일비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떻게 내가 고쳐나갈지 고민을 하시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3월 학평에 뭐 수능 점수 다 있단 소리 하는 건 저는 하나도 안 믿어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점수가 오릅니다. 그럼 뭐 여러분한테 뭐 내가 뭐 희망의 뭐 뻐국새도 아니고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 대신에 그냥 디립다 문제만 풀지 마시고, 내가 틀렸던 것들 기출 중심이에요. 비기출 막 이게 사설은 다 쌩까고, 지금 그 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풀되 가볍게 넘겨. 그리고 기출들은 어차피 분석의 대상이니까 기출들을 다 찢어놓으라고. 그러니까 틀린 문제들을 다 쫙쫙쫙 찢어놔서 스테이플러에 찍은 다음에 그거를 자주 보세요. 결국에는 사람은 틀린 걸 또 틀린다. 틀리는 어떤 성향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고쳐나가지 않으면 네 점수는 그대로겠지. 백날 풀어봐라. 백날 똑같은 점수지. 알겠어?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수십 개의 모의고사를 푼다고, 수십 개의 엔제를 푼다고 여러분 실력이 늘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느는 건 사과탄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조금 더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됩니다. 아울러서 이제 9월 중순부터 유대종의 미가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종의 미는 이제 EBS에 대한 EBS 작품을 가지고 이제 수능에 나왔던 기출 개념들과 접목시켜서 정리를 하는 수업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작품 정리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독서나 화작이나 이런 것들, 뭐 매체도 마찬가지고 태도 교정에 들어가겠죠. 그런 태도 교정들과 그 다음에 비기출, 그 다음에 이감의 비기출과도 함께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훈련을 좀 시키고, 그 대신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그거 틀렸다고 틀리면 틀린 거야. 가볍게 넘어가고, 대신에 이제 수능 6월, 9월은 여러분이 틀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어떤 식으로 최신 문제들, 트렌드하게 어떻게 나올지를 같이 점검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본 강의 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